네, 다시 돌아온 어쩔 TV 진행자 안동훈입니다. 일부를 통해 직장 내 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직장 내 시스템이나 문화와 관련된 사항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강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 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상대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라고 부르는 걸 누구는 친근하게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굉장히 기분 나빴다,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예시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업장에서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라든지 지속적인 욕설, 폭언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라든지 사적 용무 지시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및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제재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고 위반 시 어떤 처분이 있나요? 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한 경우 이런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자의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 미이행 시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도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어떤 유형을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 중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조사 미실시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와 그리고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미실시에는 200만 원, 그 다음에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 미실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네, 2021년도 11월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임금 명세서, 즉 급여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 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서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는 우편으로 줘야 된다, 아니면 인터넷 사내 메일로 줘야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별도의 어떤 규정은 없고요. 네네네. 임금 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가능하고 카카오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위반 시 이것도 과태료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위반 행위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임금 명세서를 미교부했다든지 또는 교부는 했는데 기재 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재 사항은 이제 임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런 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가 언뜻 뉴스에서 봤는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네. 일단 이 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하반기부터 휴게시설 각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를 의무화되었는데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요. 건설업은 30억 원 공사금액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10인 이상일 때 적용되는 사업장이 7개 직정이 있는데 여기에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업 및 환경미화원,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업주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자는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직장 내에 그 휴게 시설을 뭐 얼마나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처럼 그 휴게 시설의 크기, 위치, 그리고 온도, 습도, 조명, 환경 등 또한 비품 및 설비 기준 등이 세부 마련되어 있고요. 이러한 그 세부사항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괴롭힘 방지법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근데 신고할 정도면은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구나. 요즘에는 그 직장 내 괴롭힘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사건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층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 이제 오래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좀 뭐 이렇게 조직 문화가 좀 활발하고 막 이런 것을 더 원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했다고 해서 어떤 그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또 사업주가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 신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비즈니스 지원단의 꽃 중의 꽃이죠. 최명진 노무사님과 함께한 22년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뿐만이 아니라 뭐 직장 내 인사나 노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전북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다음 편에서는 법무 분야 김선아 변호사님과 함께 기업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이게 고민되는 게 인트로를 어떻게 할까 고민되거든요. 뭐 이렇게 할까요? 제가 원래 장남이라 이런 막 행동이 익숙치가 않고 저도 집에서 굉장히 막 무겁고 진중하고 이런 이미지인데